안녕하세요. 번역가 이미선입니다. 번역가 로라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인보이스가 뭔지 그리고 인보이스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 확인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영한 한영을 번역을 하고 있고 그 번역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전해드리는 모든 정보의 그 배경은 영한 한영 번역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컨텐츠를 굳이 만드는 이유는 번역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초보 번역가님들, 그리고 현재 현역으로 일하고 계신 번역가님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이 좀 만들어질 수 있고, 최소한 내가 그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더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기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누구는 그 정보를 알고 있고 또 누구는 그 정보를 몰라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모든 번역 노동을 하고 계신 분은 번역가라고 불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번역가님들에게 노동에 대한 적당한 번역료가 책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정될 수 있도록 우리 번역가님들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그런 정보에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 이런 거 제공을 하고 있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적정한 번역료라는 것은 그 번역료 받아서 나 용돈 정도 수준으로 번역료 받아요. 일감이 없어서 그런 거면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남들이 일하는 시간만큼 나도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번역료로 생활을 하고 또 생활을 한 다음에 남은 여유 자금으로 저축도 하고 내가 미래를 꿈꿀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수준이 적정한 번역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번역 서비스는 심심해서 심심풀이로 하는 그런 종류의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생각을 본인이 먼저 바꿔주셔야 우리 번역가님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생태계가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좀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번역가님들께서 제공하고 계신 그 번역 서비스는 아주 전문적인 서비스입니다. 본인의 퀄리티가 아직 떨어진다고 하시면 번역 공부하셔서 수준을 높이시면 되고, 이게 그렇게 현재로서는 많이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이 번역 업계 전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적정한 번역료가 좀 책정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번역가님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 번역가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우리가 어떤 규모를 갖게 되면 우리가 내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되잖아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보이스가 뭔지 아시는 분은 스킵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보이스 만드는 방법. 인보이스를 만드는 이유는요. 어, 그 국내 고객과 직접 거래를 하시거나 또는 해외 업체와 직접 거래를 하실 때 인보이스 발행하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인보이스가 일단 뭔지 번역 의뢰를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의뢰를 수락합니다. 그럼 그쪽에서 Purchase Order라는 것을 보냅니다. PO라고 하는데요. PO를 받아요. PO를 받으면 내가 앞으로 처리하게 되는 그 일에 관한 정보가 있는데요. PO에는 일단 PO 번호가 있어요. PO 번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PO 번호 아래 요런 일을 처리했고 그 PO 받을 때 우리가 서로 계약한 금액은 이거였어. 그러니까 이 돈을 나에게 보내줘라고 내 쪽에서 보내주는 그런 송장이 인보이스거든요. PO를 일단 받고 그다음에 번역을 완료하고 그다음 인보이스를 발행을 합니다. 인보이스 발행하는 경우는 국내 고객과 직접 거래할 때 인보이스 발행하기도 하고 제 경우는 주로 해외 에이전시와 직접 일을 하는 경우에 인보이스를 발행을 하는데요. 해외 에이전시와 일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영한 한영 번역가이기 때문에 영어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좀 귀찮죠.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궁금한 점들, 수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을 영어로 합니다. 이메일을 주고받죠.
또는 스카이프나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는데 저는 가능한 한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프로젝트는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좀 더 머리를 더 써야 되는 거죠. 에너지 소모가 더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랑 같이 일하는 이유는 국내 업체보다 최소 50% 정도 더 높은 번역 요율을 받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현재 무슨 이유에서인지 해외 에이전시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번역료를 제시하는 해외 에이전시들이 늘었습니다. 제가 예상을 하기에는 초창기에 제가 해외 에이전시와 일하세요, 직접 일하세요, 여기가 돈을 더 많이 줘요라고 그렇게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아마 해외 에이전시와 접촉을 한 번역가님들이 더 늘었을 것 같고 그럼 해외 에이전시에서 이제 번역료를 먼저 물어오거든요. 너 번역료 얼마야? 그때 아마도 번역가님들이 번역료 제시하실 때 국내 업체와 거래하던 그 가격을 제시하셨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국내 업체와 거래하시는 그 가격을 해외 에이전시에게 제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안 돼요. 해외 에이전시와 일하시는 경우 그럼 얼마를 제시해야 모르시겠으면 제가 올려놓은 번역료에 관련된 유튜브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거 꼭 확인해 보세요. 내가 번역료 얼마에 제시해야 되지? 모르시겠으면 반드시 구글 서치하셔서 구글링 하셔서 검색하셔서 기존의 다른 번역가님들이 받고 있는 최소 그 수준을 맞춰주셔야 돼요. 일단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으로 보인다면 국내 업체는 보통 일이 끝나면 그 끝나는 시점에 지급을 바로 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해외 업체는 일이 끝나면 전체 흐름을 보면 일이 끝나면 번역이 완료됐어요. 나 너랑 약속한 그 일 완료됐어. 너랑 나랑 약속한 그 일의 PO 번호 띵띵띵 내가 적어 보내고 이 돈 이제 나한테 보내줘라고 인보이스를 발행을 합니다. 인보이스 발행일을 적기도 하는데요. 인보이스가 만들어진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30일, 60일이 이렇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한 달 동안 어떤 프로젝트를 한 달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진행을 했는데 얘가 왜 안 나려나? 한 달 동안 진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2월 1일에 시작한 거예요. 2월 1일에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게 2월 말에 끝났어요. 그러면 나는 일단 한 달 동안 작업 기간이 여기 깔려 있잖아요. 보통 한 달 일하면 그 일은 그 월말에 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해외 업체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2월 말에 얘가 왜 이래? 2월 말에 인보이스를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2월 며칠이 될까요? 2월 말일이면 2월 28일이네요. 그럼 2월 28일에 인보이스를 발행을 합니다. 그럼 이걸 얘네가 2월 28일이라고 숫자가 이 날짜가 적혀 있는 인보이스를 받게 되는데 이러면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3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나는 돈을 언제 받냐면 3월 말이나 또는 4월 초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럼 상당히 벌써 내가 2월 한 달 깔았고 그 다음에 3월 말 그럼 2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 길이에 따라서. 초창기에 그래서 만약에 프로젝트가 막 길어요. 막 3달짜리예요. 그러면 처음에 아마 네고시에이션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 매달 한 번씩 그때까지 끝난 일에 대해서 매달에 한 번씩 지급을 해줘라든지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셔야 돼요. 지급 기일에 대한 협의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3달 동안 우리가 손가락 빨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죠? 매달 뭐 내야 되는 공과금, 보험료 뭐 이런 것들 저축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급 기일에 대한 협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 업체랑 일을 하게 되면 이게 그쪽이 일부러 끄는 경우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 이 사람들이 분기별로 회계를 뭐 정리한다 어쩐다 이래서 30일, 60일 또는 90일인 경우도 봤어요. 그런 에이전시는 가능한 한 끊어내시는 게 좋겠죠. 90일이면 내가 작업한 기한까지 따지면 최소 4달을 기다려야 돼요. 내가 돈을 받기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곳은 왕왕 60일인 경우도 있거든요. 에이전시 규모가 클수록 이 급여 조건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에이전시 큰 곳과 계약하시는 건 별로 추천을 안 드립니다만 일단 계약을 해야 되니까 일감을 얻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50% 정도 최소 50% 정도 더 높은 번역료율을 받으려고 얘네랑 일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이런 60일 깔고 30일 깔고 그다음에 영어로 의사소통해야 되고 귀찮고 모든 걸 감안했는데 국내 업체와 요율이 비슷하다. 그럼 굳이 해외 업체와 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노동을 더 쓰는 거, 내 머리를 더 쓰는 거, 내 에너지를 더 쓰는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그에 해당하는 그걸 받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보이스 발행 요런 흐름에 따라서 인보이스 발행을 하는데 인보이스에 들어가야 되는 정보는 요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텍스트로 보면 잘 이제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제가 예시로 제 인보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인보이스를 주로 받는 대상은 이제 해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고객이 되는데 한국 기업일 수도 있죠. 그죠? 먼저 보면 이 우측에 이제 내 정보를 적습니다. 인보이스 다른 형태가 궁금하시면요. 구글에 치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인보이스 템플릿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인보이스 템플릿 이렇게 치시면 굉장히 많은데 이 형태를 참고해서 내가 엑셀로 만들면 돼요.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예쁜 거. 근데 이 예쁜 것들이 나중에 보면 필요가 없어요. 심플한 게 나중에는 수정하기도 편하고 숫자 계산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저는 가장 심플한 형태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막 모양도 내고 이렇게 뭐 예쁜 것도 선택하고 했었는데 요거 직접 사용하시면 나중에 저작권 문제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형태만 참고하셔서 엑셀에서 직접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런 것들 참고만 하셔서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 거를 보여드리면 좌측에 이 로고인데 이거 굳이 안 만드셔도 되지만 만드는 이유는 그 번역 에이전시에서 나 말고 수많은 번역가들을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내 문서, 내 인보이스를 볼 때 요 그림 붙으네 라고 좀 구분을 좀 편하게 하라고 이런 걸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에다 어떤 사진을 넣으시던 조금 다른 인보이스 파일들과 좀 구분이 될 만한 뭔가를 넣어주시면 좋겠고 이게 보통은 로고가 들어갑니다. 저는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저를 표시하는 걸 넣었어요. 이게 만약에 없다면 이 많은 서류 중에서 나를 구분할 수 있는 건 딱 이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본인 이름 영어로 넣으시고 그다음에 본인 주소 넣으시고 주소 너무 세세하게 넣으실 필요 없어요. 아파트 동호수까지 쓰지 마세요. 우리 개인정보 소중하니까 중요하니까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 어느 구 번지 정도 그 정도 번지도 안 적으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적으시고 본인 연락처 적으시고 그다음 여기에 bill to라고 해서 내가 이 인보이스를 발행해서 너네가 나한테 돈을 줘야 돼.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그 상대 그 회사 또는 그 개인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적습니다. 회사 이름 쓰고 그 회사 주소가 있을 거예요. 주소 영어 주소로 쓰시고 그다음 그곳에 연락처 쓰시고 그다음에 여기 인보이스 샵 해서 인보이스 번호가 있는데 이건 내가 매기는 거예요. 나랑 그쪽이 같이 기억할 수 있는 번호인데 이건 내가 매기는 번호입니다. 본인의 고유한 번호를 만드세요. 본인의 고유한 번호를 만드셔서 본인의 인보이스 여러 건 번역 일을 처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인보이스 번호 요거는 내가 결제 받았고 요건 아직 안 받았고 요거는 뭐 한 달 남았고 요런 거 내가 기억하고 또 내가 이 인보이스를 보낸 그 업체에서 서로 이 번호를 대면 서로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드는 번호. 이 번호는 누가 만드는 거다? 번역가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이 인보이스에다가 고유한 번호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보이스 발행한 날짜 여기다 쓰시고 terms는 주로 저는 그냥 비워놓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비워놓고요. due date도 그냥 비워놓습니다. 초창기에 내가 그 번역 에이전시와 계약할 때 조건이 각자 달라요. 누구는 뭐
일 끝나면 바로 준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30일, 60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매번 바꿔 쓰기 귀찮아서 저는 그냥 비워둡니다. PO 넘버 중요해요. 요거는 내가 그 일을 받았을 때 걔네가 처음에 발행을 해주는 purchase order가 있어요. PO 영수증 같이 생긴 건데 거기에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 너네가 나한테 PO 넘버 줬던 거 있잖아. 그거에 대한 인보이스야 라고 지금 여기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PO 넘버를 꼭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한 내용 간략하게 씁니다. English to Korean translation 이었고 만약에 그쪽이 나한테 PO를 줄 때 너 이런 일 해줄 수 있어? 라고 할 때 이메일이 오잖아요. 거기에 그 업무 내용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그 모든 업무 내용을 모두 아우르는 제목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뭐 법률 문서 번역이라든지 뭐 웹사이트 현지화 작업이라든지 당연히 영어로 되어 있겠죠? 그런 거 쓰셔도 되고요. 서로 기억하기 편한 거 여기다 쓰시면 되고 볼륨은 그냥 1이라고 합니다. 조각조각 나누지 않고 그냥 너네랑 나랑 그 같이 계약했던 그 번역건 그거 한 건 이렇게 유닛이라고 쓰고요. 그 단위별로 뭐 프로젝트라고도 하고 뭐 여기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저는 건 바이 건으로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돈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일단 유닛이라고 썼습니다. 인보이스 작성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먼저 제시하는 에이전시도 있어요. 그럼 걔네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건을 $1,000에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나한테 $1,000를 줘.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정보 나오는데 여기 하단에 본인이 이거를 계좌 송금 받으실 거 아니에요. 은행으로. 그래서 그 계좌를 여기다 정보를 적습니다. 물론 영어로 적는데요. 뭐 검색하면 다 나와요. 뭐 농협이든 뭐 SC제일은행이든 하나은행이든 영어 주소 이렇게 치시면 나오는데 그대로 씁니다. ABC뱅크. 그럼 ABC뱅크에 그 본사 영어 주소가 있어요. 본사 주소를 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 돈이 송금되면 그걸 그쪽 본사로 들어오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주소를 아무튼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 ABC 은행, 뭐 하나은행이든 SC제일은행이든 그 한국에 본사가 있어요. 그 본사 영어 주소를 쓰시고 그 다음에 본인 이메일 주소 쓰시고 본인 연락처 전화번호 쓰시고 이 그 예금주라고 하죠. 그 통장 예금주 본인이어야 됩니다. 통장 예금주 본인 이름 영어로 쓰시고 그다음에 본인의 본인의 주소 여기다 쓰시고 그다음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그 계좌번호 여기다 쓰시고 더욱더 중요한 BIC 또는 스위프트 코드라고 하는데 얘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SC제일은행 스위프트 코드 이렇게 치시면 나오는데 얘를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엑셀에서 저는 이걸 만들거든요. 엑셀에서 얘를 만들어서 이걸 PDF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PDF 파일을 보내는 거죠. 인보이스 넘버 땡땡땡 이렇게 제목 붙여서 PDF로 작성을 해서 얘를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보낸 그 인보이스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한 달에 한 건을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한 달에 한 달에 한 건을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인보이스 그 뭐라고 되죠? 지불 내역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가 작업하는 그 작업 노트 뒤에다 꽂아 놓거든요. 지불 내역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예시를 보여드려야 되나? 제가 잠깐 정보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보여드릴까요? 제가 예시로 한번 만들어 보여드릴까요? 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지불 내역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칸. 하나, 둘, 셋, 넷, 5칸. 밑에 땡땡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요. 앞에는 업체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보이스 번호, 그리고 그 다음에는 PO 번호, 그 다음에는 금액, 그 다음에는 비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ABC 업체한테 내가 이제 일을 받았어요. 근데 일을 받은 게 뭐 2월 1일이에요. 이렇게 내가 알아보게 쓰는 거죠. 그 다음 인보이스 번호, 먼저 PO 번호. 얘네가 나한테 일 줄 때 PO 번호가 PO 1, 2, 3, 4, 5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 금액이 $1,000였다고 칩니다.
참, 그리고 아까 중요한 거 설명 안 드렸는데, 여기 단위를 쓰실 때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인보이스에. USD 달러인지, 싱가포르 달러인지, 캐나다 달러인지, 호주 달러인지, 또는 유로화인지 단위를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나중에 계산을 잘못했으면 내가 US 달러로 이만큼을 요구했잖아, 우리 그렇게 계약했잖아 라고 주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단위 꼭 정확하게 써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내가 얘네들한테 $1,000짜리 일을 해서 일을 다 맞춰서 인보이스를 2월 25일에 내가 보낸 거예요. 일을 다 마쳤다고. 근데 얘네가 나랑 약속한 것에 따르면 3월 말에 입금이 된다. 이렇게 내가 알아보기 편하게 써놓는 거죠. 3월 말 입금 예정. 이 우측에다 한 칸 더 만드셔도 되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여러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건 있다 치면 이제 지불을 만약에 받았어요. 지불을 받았으면 여기에 이제 표시를 해 놓습니다. 여긴 없네. 전 이제 형광펜 같은 걸로 찍 긋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돈을 받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 아직 안 받은 애들. 얘는 뭐 4월 말에 입금 예정. 얘는 뭐 3월 중순 입금 예정. 그럼 이제 대충 이 자금 흐름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한 달을 버텨야 되네. 돈이 들어오려면 얼마 더 기다려야 되네. 뭐 여기는 5월 초에 입금 예정. 막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거 표를 만들어서 지금 내가 혹시 돈을 못 받은 데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돈을 못 받았으면 기한이 지났는데 돈을 못 받았으면 내 거 지불을 빨리 해달라라고 해서 독촉 메일을 보내셔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게 이 표도 만듭니다. 이 표를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지불내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표를 쭉 만들어서 제가 작업하는 그 노트가 있어요. 작업하는 노트가 있는데 그 작업 노트 뒷면에다가 꽂아 놓습니다. 지불 내역을 만들어서 지불 내역 표를 만들어서 작업 노트 뒷면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누구누구야 돈 보내줘 했는데 나는 너네한테 보냈는데 막 이러면은 이제 서로 PO 번호도 검색하면서 내 이메일에서 찾아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은행에 계좌 들어가서 그 금액 맞게 들어왔나 확인도 해야 되고 한눈에 보기 편합니다. 이거 만드시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인보이스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번역가님들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환경에서 번역하실 수 있고 또 당연히 적정한 번역료를 스스로 나는 받아야 될 자격이 있어 라고 일단 인지를 하시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 영어 좀 하는데 요즘 심심한데 그냥 뭐 햄버거 값이나 벌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노동을 제공했으면 그것에 합당한, 그것에 상응하는 적합한 번역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번역가님들과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형성해야 되겠구나라는 일단 이런 인식을 먼저 불러일으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번역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싶어요. 뭐 이런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 번역가님들을 대상으로 번역가 요율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꼭 참여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